10-100원은 저희가 결국에는 인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레거시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덩치가 큰 회사가 유리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엠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귀한 분이신데 저희 채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부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I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한 25년 정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일하고 또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이제 한 14년 이렇게 또 일을 했었고,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모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부자TV 통해서 많이 얘기 나누시고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진짜 우리나라 반도체 또 자동차까지 거의 뭐 산 증인이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양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책을 쓰신 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요. 네. IT 쪽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주식시장에서 일을 해왔고, 그리고 보통은 뭐 저희가 바이사이다, 셀사이다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애널리스트 또 펀드 매니저 양쪽을 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데서 다양하게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대우증권 있을 때부터 이제 테슬라에 우연찮게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그때는 테슬라가 그때 당시 뭐 50불, 100불 하던 시기, 지금으로 치면 이제 5불, 10불 하던 때니까 정말 초창기였습니다. 테슬라가 되느냐 마느냐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계속 투자를 좀 해왔고, 그런 경험들을 좀 책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책을 쓰게 됐고요. 또 최근에 AI 시장이 워낙 또 불을 붙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좋은 때에 이제 책을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책 제목이 AI 투자 전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AI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표님,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AI 기술이나 이것들을 구현해주는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이런 기술들은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폭발적인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확산되는 게 사실은 이제 챗 GPT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챗 GPT의 좀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캐나다 제프리 힌튼 교수, 또 일리아 슈츠케버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GPU를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AI 체계와 이제 GPU가 맞물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2017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GPT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델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저희가 어떤 중요도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라벨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벨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엄청 넣고 데이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GPU를 많이 넣으면 이 모델의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GPT하고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보면은 드디어 이제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검색을 뛰어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딱 치게 된 건데, 거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드디어 이제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소위 투자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뭐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 중에서도 심지어 10-100호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들은 이미 공룡급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업이 올라봤자 뭐 2배 오르면 정말 대박이지 않나 네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10배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네네.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10-100원은 저희가 SNS나 이런 인터넷 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AI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안 나온 그리고 다른 세계일 수도 있죠. 이게 뭐 게임이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속에서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K-pop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탄생을 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AI를 적용하는 데서 상당히 또 어려운 쪽이 이제 금융 투자 분야인데 이런 쪽에서도 AI를 적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금융 쪽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 중에는 이제 블룸버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AI가 플러그인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고 또 뭐 ETF 쪽에서도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데도 AI가 점점 더 많이 적용될 것이다. 또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코인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AI가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그런 것들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래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트래픽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많은 유저를 확보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유저를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되는. 그러니까는 사실 메타 지금 페이스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하버드에서 다른 그 친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런 굉장히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이것들이 이제 퍼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트래픽이 발생하면 광고를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또 과금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현재로서는 근데 사실 네. 이 AI 전쟁에 있어서 가장 메인에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핫한 이유도 네. 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을 어떻게 해서든 더 구매하려고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참 각광을 받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도 HBM이라는 반도체를 만든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고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네. 이 HBM 즉 좀 더 고성능 네. 그 AI에 좀 특화된 네. 이 반도체에 집중적인 수요가 나왔었다면 네. 이게 서서히 좀 레거시한 흐름으로 네.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디램, 랜드 네. 이런 쪽에 대한 수요로도 좀 확장되면서 네. 이거 다시금 또 반도체에 강한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표님 네. 생각 어떠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이 반도체 큰 그런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메모리 쪽에 앞서서 이 컴퓨팅이 어떻게 바뀌고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과거 20년 이렇게 보면 인텔의 GPU 시대가 있었고, 지난 10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 헤게모니, 컴퓨팅의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아직은 이 AI 그 서버, 그러니까 GPU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것이 이제 1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30%, 5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진행이 계속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시장에도 HBM이 GPU와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 시장에서 D램만 또 놓고 보면은 이게 서버 D램이 한 40, 50% 되고 모바일이 30, 40%, 나머지 10%가 그래픽 D램이라는 겁니다. 그래픽 D램을 쌓아 올린 게 HBM인 거죠. 그러면 이 GPU 시장이 서버 시장에 침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HBM도 앞으로 3년 놓고 볼 때 30% 늘려야 된다.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HBM 수율이 낮다 보니까 이 웨이퍼
캐파를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1, 2년 이제 진행이 돼서 그러다 보면 기존의 서버나 모바일 D램에 할당되는 웨이퍼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고가 줄어들고 이런 수급은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기존 D램 대비 HBM 가격이 7배나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차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은 사실은 이런 레거시의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덩치가 큰 회사가 유리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가지만 그렇죠. 또 전체적인 그 실적 턴어라운드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HBM 쪽이 계속 저희가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면 26년 이후에 보면은 수율도 좋아지고 만약에 과잉한 그런 투자가 되게 되면은 HBM 시장이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캐파는 또 다시 레거시 D램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또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도체 불황 사이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은 HBM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반도체들의 수급도 다른 D램의 수급도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좀 전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좋은 건가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GTC에서 젠스망이 이제 우리가 퀄리파잉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언급이 굉장히 이제 불씨를 당기는 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전체적인 D램의 수급을 좋게 하고 가격을 올리고 나아가서 낸드 플래시 쪽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해 3월 네. 바로 이제 4월 1일 날 발표된 3월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네. 이게 SSD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반도체 전반의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걸 봤을 때 기존에는 HBM만 봤는데 네네. 이게 좀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으로 좀 퍼지고 있구나. 네. 그런 좀 흐름을 캐치했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에는 이거 압도적이죠. 한미 반도체. 그렇죠. 이런 수공정 쪽으로만 막 집중되는 네. 움직임이었었다면은 서서히 또 기존에 소외받았던 전공정 그렇죠. 쪽으로도 예. 좀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다 약간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한미 반도체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이제 끝물이다. 반도체 기회 끝났다라고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네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K 반도체 장비 2.0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20년을 돌이켜 보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1.0의 시대였죠. 예. 그래서 이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하고 또 증착 장비, CBD 장비라고 증착 장비의 국산화를 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 장비나 뭐 미국 장비에 비해서 가격을 낮게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이 마진이 뭐 높아봐야 10% 20% 이렇게 되는 시장이었다면 요즘 K 반도체 장비 2.0의 시대에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공급을 하고 TSMC 같은 회사들에 이제 공급을 하고 마진도 뭐 30% 중반, 뭐 많게는 이제 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건 월등히 뛰어나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10조 이상의 그런 5조 막 그 시가총액을 지금 달성하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기존의 회사들하고는 많이 또 좀 틀리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회사들도 가능하면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공급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더 이제 확장성이 나오고 마진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걸 보고 있습니다.